오늘 여러 가지 수열 최대한 한번 디테일하게 나가볼게. 알겠지? 여러분도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디테일하게 가볼게. 뭐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나 애들이 이제는 상황 따라서 어렵다라고 느끼니까. 여러 가지 수열. 여러 가지 수열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 앞서서 배웠던 게 우리가 이제는 등차라든지 등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 그치? 그럼 등차 수열이라는 녀석하고 등비 수열 어쨌든 수열이기 때문에 수열이라는 거는 뭐라고 했니? 규칙성을 가진 수들을 나열해 놓은 걸 수열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규칙성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죠? 그래서 얘 등차 수열은 뭐가 돼? 일정한 수를 정의로 갈 거면은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해주는 거라고 했어. 그치? 근데 그 더하는 수치가 뭐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였어 얘를? 차이가 일정하다.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비율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비율이라는 것 자체는 뭐가 되는 거야? 몇 대 몇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가장 기울기에서 봤던 거 밑변분의 높이에 쓰면은 동일하게 뭐 3 나왔으면 3으로 계속 똑같이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런 걸 비율. 혹은 B가 일정합니다. B가 일정하면 뭐야? 얘가 A1, A2, A3, A4 땡땡땡 갔으면은 A1 대 A2라든지 그지? A2 대 A3라든지 뭔 말인지 이해가지? 이런 비율이 항상 이 B가 항상 어떻다고? 일정할 수도 있는 거고 비율로 갈 거면 어떻게? A2를 A1으로 나눈 거나 A3를 A2로 나눈 거나 뭔 말인지 이해가지? 요 녀석들의 값이 어떻다? 일정하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여러 가지 수열이라는 거는 등차 등비를 둘 다 이제 쓰기는 할 건데 얘네가 무작정 등차 등비처럼 뭔가 확고하게 특이사항이 있는 녀석들보다는 다른 규칙성을 가진 녀석들도 다 표현하고 싶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녀석들을 보면은 애들이 이제 등차하고 등비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수열 봤을 때 처음에는 등차 등비가 더 쉽다라는 말을 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수열 같은 경우에는 얘네처럼 뭐 다른 공식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특이사항이 있는 녀석들이고 내가 규칙성을 찾아줘야 된단 말이야. 이해 갔지? 근데 그런 녀석들을 봤을 때도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왜?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얘가 뭐 일반항 AN을 봤으면 얘는 뭐다? n에 관한 1차식이다. 그래서 얘는 항상 PM 플러스 Q 이런 형태. 그치? 그 합을 봤을 때는 뭐가 됐어? 얘는 PN 제곱 플러스 QN. 그래서 여기 뒤에 플러스 C가 붙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을 때 없는 경우를 뭐야? 없는 경우에는 얘는 초항하고 초항까지 합이 동일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요게 있을 때는 뭐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네. 여기까지 기억나? 오케이. 여기까지 기억나면 잘하신 거야. 그럼 여기서 이 초항 이 뜻하는 게 뭐가 됐어? 개수가 뜻하는 게 공차가 됐었고 얘가 뜻하는 거는 공차의 반이었지. 그치? 그래서 얘가 뜻하는 거는 뭐 알아두면 좋은 거고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항상 초항 마이너스 공차 반이다 이렇게 갔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 합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 그래서 어떤 것도 있었어? 이 녀석이 합을 직접적으로 써주면은 얘는 이런 꼴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뿐이고 어떤 게 있었어? 얘는 2분의 n a 플러스 l 그러니까 초항 더하기 끝항이었지? 맞아 안 맞아? 근데 등차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어? 등차나 등비 마찬가지지만 이 녀석이 특히나 등차 봤을 때 A2, A3, 땡땡땡 가서 AN이 있을 때 얘가 짝수계일 때하고 홀수계일 때하고 차이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요 녀석들에 해당하는 이 양 끝에 해당하는 뭐 중간점이 뭐가 된다? 등차 중앙이 된다. N이 뭐일 때? 홀수인 경우. 기억나? 얘 3이라고 했으면은 얘 중간치 평균이 얘잖아. 얘가 A4, A5가 있다고 해도 얘 평균이 뭐야? 얘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항상 등차 중앙은 일치하게 만들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n이 뭐일 때? 홀수일 때. 되셨지? 그래서 얘가 n이 홀수일 때 뭐야? 요거 자체가 등차 중앙. 그래서 등차 중앙 곱하기 항수. 이렇게 해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 됐나? 그러다 보니까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인데 등비 수열은 뭐 일반항만 써볼까? 얘가 AR에 n-1제곱. 그래서 나는 여기에
P가 해당되어 있으면 항상 요거까지가 공비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뭐 n에 관한 1차식 누가? 지수가. 그러면 얘는 등비수열인 거구나. 됐지? 그럼 합을 봤을 때는 항상 뭐였어? R마일 R마일 기억나시죠? 그 n제곱에다가 초항 했으면 됐고 1마일 1마일 썼어도 됐고 n제곱에다가 초항 해줬으면 됐다. 그래서 요 놈의 형태가 뭐가 된댔어? a r의 n제곱 플러스 b 요런 꼴이 된다라고 했지. 그럼 요런 꼴이 됐을 때 뭐 a 플러스 b가 0이면 얘는 뭐가 돼? 초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뤄요. 이렇게 갔었잖아.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이제는 기수불 기말불 해가지고 원리학계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한번 다시 보시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등차 등비에 관한 얘기였고, 뭐가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수열이니까 수열 자체가 등차 등비만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얘가 1제곱 더하기 2제곱 3제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일반항은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치? 그럼 얘를 봤을 때 등차 수열이 예를 들어서 얘가 이런 식으로 갖다 치자. 되셨어? 그럼 얘는 문제상에서 물어보지. 251번째 항은 누구니? 하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문제 풀기가 조금 애매하잖아. 그치? 바로 대답이 안 나와. 근데 이 새끼는 251번째 항이 누구니? 251의 제곱인 거지. 되셨어?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수열이 좀 더 편안해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공식화돼 있고 이런 것들이 자주 접하다 보니까 이게 더 쉽고 얘가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얘는 규칙성만 따져주시면 된다. 알겠지? 그럼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얘네처럼 뭔가 특이사항이 있는 녀석들의 수열을 우린 여러 가지 수열이라고 부를 거고, 그 녀석이 이제는 표현을 했을 때 합에 대한 표현을 조금 달리 하겠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그 합에 대한 얘기를 봤을 때도 어떻게 돼? 원래는 SN이 됐으니까 얘가 뜻하는 게 이렇게 가졌었는데, 우리는 이제 이 합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뭘 쓸 거다? 시그마를 쓸 거라고 했잖아. 그치? 이게 대문자고 소문자 쓰면 이렇게 돼지 꼬랑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그럼 우리는 항상 요 시그마를 써줬을 때 얘로서 얘를 대처할 거기 때문에 똑같이 이 합이 쭈루룩 나오게 해줘야 되는데, 이 긴 표현을 간소하게 표현했다고. 그래서 얘가 시작점이고 얘가 끝점 해서 시점 종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항상 뭐 일반항을 써주더라. 그럼 우리가 요걸 빗대어서 항상 써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일반항을 써줄 건데 n번째 항까지 더했어. 어디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항부터. 그럼 얘는 시작점이 1이어야 되고 끝점이 n이어야 되니까 이 일반항, 항상 이 일반항을 써주는 변수는 마지막에 n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 여기에 있는 an 자체를 쓰기가 조금 애매해. 그러다 보니 그 변수 자체를 우리는 K를 제일 많이 쓰게 되더라. 그럼 너란 새끼 어떻게 쓸 수 있다? 시그마 K는 시작점이 1에서부터 종점이 N까지 갈 건데, 거기에 해당하는 일반항은 AN이었는데 변수가 지금 K잖아. 그치? K가 자꾸 1부터 N까지 변하는 거니까 이 일반항도 이렇게 써줄 거란 얘기야. 그냥 약속한 거야. 선생님, 그럼 변수를 저는 I로 쓸 건데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얘를 I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야. 된 거지? 그럼 저는 얘를 M으로 쓸 건데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M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 되셨지? 그럼 여기를 봤을 때 당연히 얘를 뭐라고 불렀어? 변수라고 불렀으니까 변하는 거잖아. 우리가 방정식에서도 중등부터 고등 초반부까지도 계속 끊임없이 했던 게 변수라는 녀석하고 싸우고 있었단 말이지. 그럼 그 변수라는 새끼는 뭐야? 얘가 자꾸 변하는 거니까 얘를 갖다가 방정식 함수를 만들었었단 말이지. 이해 갔죠? 그럼 우리는 그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뭐라고 불렀지? 상수항. 그치? 그럼 상수항 같은 경우에는 문제 푸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특징 하나를 알았네. 어떻게? 만약에 내가 n까지의 a의 k에 관한 식을 썼는데 뒤에다가 곱하기 3, x 이런 걸 써줬다. 그럼 이 녀석들은 무슨 취급을 한다? 상수항 취급을 하는 거니까 내가 쓸 변수를 제외한 상수항은 항상 앞으로 보내줘도 크게 상관이 없다. 선생님 뭔 소리예요? 내가 x에 관한 식이야. 뭔가 fx 어쩌고저쩌고 썼어. x에 관한 식이야. 근데 이 식을 썼을 때 이런 게 있다 치자. 곱하기로 갈게. 그럼 얘네를 봤을 때 뭐야? 변수가 얘인 거잖아. 그럼 나머지는 무슨 취급?
상수항 취급을 하는 거니까 그냥 앞에다 보내 번져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되셨어? 그냥 개수 취급을 해주면 된다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얘네도 뭐야? 너 상수항이니까 개수 취급해줄게. 앞으로 보내서 어떻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에다가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되셨나? 이해가? 그럼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 우리가 디테일하게 저 성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시그마라는 녀석이 저렇게 원리 원칙을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론은 뭘 뜻하는 거야? 합이야, 합. 그치? 썸하고 똑같은 의미야. SN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그럼 합으로서 표현을 할 건데 그 합을 이제 뭘 쓸 거다? 시그마를 써줄 거다. 우리는 저 시그마라는 녀석의 표현을 조금 익숙해지길 바란다. 이 단원의 특징이란 얘기야. 그럼 얘는 봤을 때 다시 한번 이게 나와 있을 때 얘를 SN이라고 쓸 건데 이 표현하고 똑같은 게 뭐라고? 그냥 K를 제일 많이 쓸 뿐이야. 그러니까 이 변수는 여기하고 동일해야 되는데 이 의미가 뭐라고? K라는 새끼 대신에 1부터 1, 2, 3, 4 땡땡땡에서 n번째까지 다 집어넣은 걸 합해주세요. 이 의미가 되는 거라고. 되셨지? 그럼 변수는 말 그대로 얘니까 얘가 초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에서 말항까지 갔을 때 무조건 얘가 계속 변하는 거야. 그 얘기인 즉슨 얘가 이제 특징 하나씩 알아가 보시면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3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이해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X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얘가 뜻하는 게 뭐라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싹싹싹 쓴 다음에 다 뭐해라? 더해줘라. 그럼 얘를 풀이해주면 뭐야? A1, A2, A3 땡땡땡 써줄 건데 A1에 해당하는 게 얼마? 3이지. A2에 해당하는 것도 3, 3도 3. 이 얘기야. 선생님 왜요? 변수는 K인데 K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첫 번째 항도 그냥 3이고 두 번째 항도 3이고 세 번째 항도 3이야. 그런 새끼들을 다 뭐 해줘? 싸그리 더해주라고. 그럼 얘는 땡땡땡 가서 어디? N번째 항까지. 됐지? 그럼 얘는 뭐야?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니까 이 총 개수, 항의 개수는 N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요 녀석은 뭐야? 3을 N번도 했구나.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 너란 새끼가 변수가 없는 상황이면 너를 몇 번 더해라? N번 더해라니까 요 두 새끼를 곱해줘 번지면 되겠네. 그럼 뒤에 있는 녀석도 뭐야? 곱해줘 번지면 되겠네. 되셨어요? 이해 갔지?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이 시그마의 가장 큰 포인트 뭐? 얘 자체가 뜻하는 게 뭐다? 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럼 저거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되셨나? 그리고 여기 뒤에는 항상 누굴 써줘? 그 수열의 일반항을 써주면 되더라. 됐습니다. 여기까지 갔지? 그럼 특징 얘가 첫 번째 거 나온 거고 두 번째 거. 두 번째 특징을 갔더니 시그마 n까지 요거를 해주고 싶더라고. 되셨나? 그럼 요거 가기 전에 세 번째 거 먼저 할게. 시그마 n까지의 얘가 p 곱하기 ak 요거를 해주고 싶더라고. 이게 좀 더 간단하니까 얘부터 갈게. 풀어 쓸 수 있어야 되니까 뭐야? 1부터 n까지 집어넣어야지. k 대신에 그럼 얘는 a1 더하기 p 곱하기 a2 더하기 p 곱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가서 p 곱하기 an 이렇게 갈 수 있겠네. 그럼 얘는 공통인수가 p니까 p 빼내면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가서 an인 거니까. 그지? 그럼 얘를 나는 그냥 SN으로 써도 되지만 우리는 지금 시그마에 대해서 많이 쓰길 바라니까 시그마로 표현해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상수배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노란 새끼 앞으로 보내줘도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너는 뭐 P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 이렇게 써줘도 되는 거구나. 됐지? 그럼 두 번째 거는 뭐가 될 거냐면 얘를 봤더니 그냥 이런 거지. 하나씩 집어넣으니까 노란 새끼를 써줬더니 뭐야? A1 뿔마 B1 더하기 그치? A2 뿔마 B2 더하기 땡땡땡 가서 AN 뿔마 BN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나는 여기 쫙 째려봤더니 A는 A끼리 B는 B끼리 써도 상관이 없잖아. 그럼 노란 새끼를 다시 한번
땡땡땡 가서 AN까지 간 다음에 뿔마 B1, B2 괜찮아? 이거 괜찮지? 그럼 너를 봤더니 너라는 새끼 뭐야? 엄모 시그마네. 선생님 SN인데요. 상관없죠. SN이랑 동일한 거니까. 그럼 요 놈은 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에다가 너란 새끼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BK가 될 건데 앞에 보호를 따졌더니 뿔마 이렇게 되네. 아, 그럼 나는 봤더니 시그마의 특징이 총 3가지가 이렇게 나와줬는데 첫 번째는 뭐? 변수가 아닌 새끼들이 나왔을 때는 그 횟수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구나. 다 더하는 거니까. 그치? 곱해주면 끝난다. 두 번째, 얘네가 덧셈 뺄셈으로 같이 쓰였을 경우에는 따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덧셈 뺄셈일 때 그럼 따로 쓰였으면 같이 써도 상관이 없는 거구나.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얘가 실수배가 있을 때는 항상 그 실수를 어떻게? 상수항이니까 앞으로 빼번져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되셨나? 이해 갔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녀석은 이런 특징들이 나왔다. 이거는 기본 성질이니까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여러 가지 수요를 통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봤더니 특이사항이 있는 녀석들이 있더라고. 얘네는 특징이고 특이사항이 있는 특징, 수열들. 특이사항이 있는 거.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시그마 n까지 갔을 때 k인 경우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갔을 때 k제곱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갔을 때 k세제곱 요걸 따져볼 거다. 그럼 얘가 뜻하는 게 뭐야? 첫 번째 거 뜻하는 거 보시면은 k 대신에 1부터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얘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땡땡땡 가서 n 어디서 봤더라? 무슨 수열? 꼴레리 이놈아.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초항 끝항 나왔으니까 너는 2분의 n 끝난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 k라는 건 변수라고 했으니까 i가 돼도 되고 m이 돼도 되는 거고 p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야. 동일할 때 1제곱이면 너는 항상 이렇게 주어질 수 있는 거구나. 되셨나? 그럼 여기 쓰이는 애는 뭐야? 여기 쓰이는 녀석이지. 되셨나? 이해 갔죠? 그럼 얘는 k제곱 뭐가 돼?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땡땡땡 가서 n제곱인데 이 녀석은 결과물이 무슨 결과만 얘기할게. 두 새끼 더하면 얼마야? 2n 플러스 1이지. 이렇게 써주면 된다. 됐나? 그럼 얘는 쉬워. 증명은 단출하게만 해드릴 거야. 내가 계산 다는 안 할 거야. 증명하는 방식만 알려드릴 거야. 그럼 이 새끼 좋은데 쉽지. 첫 번째 거에다가 제곱만 해주시면 돼. 됐나? 그럼 얘들아 이걸 봤을 때 조금 이상하지 않냐? 아니 선생님 어차피 SN이라는 새끼야. 지울게요. SN이라는 새끼가 초항부터 N항까지 쓸 건데 왜 굳이 시그마를 씁니까? 시그마는 표현이 SN보다는 살짝 더 자유로워. 뭔 소리냐면 SN을 표현했을 때 SN이라는 녀석은 반드시 초항에서부터 N항까지의 합이란 말이야. 근데 수열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아유 선생님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더 하고 싶어요. 뭔 말인지 가지? 그럼 항수를 따졌을 때 뭐야? 총 n-3개지. 그럼 얘도 뭐 SN으로 표현할 거면 얘를 다시 초항으로 보면 되는 거고 얘를 말항으로 보면 되는 거잖아. 그 항수가 n-3개니까 이렇게 풀으셔도 상관은 없어. 알겠지? 근데 표현을 했을 때 어떻게 돼야 돼? 다시 너를 초항으로 봤으니까 너는 그냥 Sn-3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됐지? 근데 이걸 시그마를 써서 표현하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지. K는 3부터 n-1까지 AK. 그러니까 얘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 이해 가셨어? 그 구간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시작점과 종점을 다 지가 주어졌으니까 이 새끼는 세 번째 항부터 집어넣네. 그럼 그걸 초항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SN이 대처되는 거 맞잖아. 이해 갔지?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 성질이 뭐라고 했어요? 시그마의 성질이 더하기 빼기
실수배 가능하다라고 했지. 근데 그런 경우가 가능하려면 항상 시점과 종점이 일치할 때만 가능한 거야. 선생님 뭔 소리예요? 1부터 n까지 ak에다가 플러스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bk 뭐 이렇게 나왔다 치자. 되셨어? 예, n-1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럼 얘는 섞으려고 했더니 뭐야? 시점하고 종점이 다 다르지. 그럼 섞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선생님 이 새끼는 존나 어려운 거네요? 아니지. 시점 종점을 맞춰주면 되지. 첫 번째 케이스로 an을 변화 줄 거면 an을 변화를 줄 거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이 새끼는 1부터 n까지니까 a1 플러스 a2 플러스 땡땡땡 가서 an-1 플러스 an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얘까지만 쓰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시그마 k는 어디서부터? 2부터 n-1까지 ak 써주면 되지. 그럼 얘하고 얘가 남았지. 그럼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 다시 써주면 시그마 k는 2부터 n-1까지의 ak 더하기 시그마 k는 2부터 n-1까지 bk에다가 플러스 a1 플러스 an 이렇게 해주셔도 되지. 돼? 이게 남는 거니까 다 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네 둘이 섞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니면 b 두 번째는 뭐? bn 입장에서 변화를 주자는 얘기지. 어떻게? 똑같이 가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bk 이거 아까 설명이 절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이거 하기 전에. 그럼 얘는 봤을 때 뭐야? 두 번째부터라면서요. 그럼 첫 번째 거 있으면 되는데 안 되니까 빼기 b1 해주면 되겠지? 마랑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빼기 bn 하면 되겠지? 상관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가 되는 거냐면 증명하는 방법이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냥 봐봐. 얘가 이런 거야. 요거를 한번 써봤어. 그럼 얘 뭐야? 요거 전개하면은 n세제곱 플러스 3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지. 그럼 거기서 n세제곱 날라갔으니까 남는 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내가 n 대신에 1, 2, 3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이해 갔어? 그럼 이 새끼는 뭐가 돼? 1부터 집어넣으면 2세제곱 빼기 1세제곱 3세제곱 빼기 2세제곱 뭔 말인지 가? 그럼 얘는 n세제곱 빼기 n-1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해서 싸그리 더할 번지면 뭐야? 쑥쑥쑥 다 날라가지? 그럼 좌변 남는 건 n세제곱 빼기 1인 거지? 그럼 우변은 어떻게 되겠어? 1부터 집어넣을 거니까. 그지? 1부터 집어넣으면은 얘를 따로따로 보시면 돼요. 선생님 뭔 소리입니까? 따로따로 봐. 얘 따로, 얘 따로. 그러니까 총 3칸을 보란 얘기야. 얘. 이해 갔어요? 그럼 얘는 뭐야? 1 집어넣었을 때도 그대로 1이지? 2 집어넣었을 때도 1이지? 두 번째도 1일 거고 세 번째도 1일 거 아니야. 총총총 가서 얘가 총 몇 개 있어? n-1개 있지? 그럼 결론적으로 이 새끼는 뭐야? n-1 이렇게 나오겠네. 돼? 그럼 얘는 뭐가 돼? 여기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땡땡땡 가서 n-1 집어넣겠지? 그럼 배운 대로 쓰면 뭐야?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의 3k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돼 안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겠어?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뭐 해주면 되는 거야? 3k 제곱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돼 안 돼? 그럼 내가 구할 게 얘 k제곱인 거니까 집어넘긴 다음에 양변 정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 과정은 내가 굳이 하지 않겠다고. 내 말 이해 가나? 선생님 얘 n-1까지인데요. 그거 헷갈리면 n까지 집어넣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n 플러스 1이 나오니까. 알겠어? 선생님 말 가? 오케이.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조금 팁을 드리자면 이런 게 있어. 팁을 드리자면 얘는 이렇게 나왔잖아. 한 가지만 해볼게. 저 공식을 응용해서 자주 쓰이는 거니까 그냥 외워두시면 좀 편한 거야. 뭐 4개짜리도 있고 하는데 그냥 딱 2개짜리까지만 외워두면 돼. 뭔 소리냐면 얘가 봤을 때 시그마 K에 연속된 2개가 나왔을 때 그럼 얘는 항상 3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이렇게 가.
선생님 왜요? 얘가 혼자 나왔을 때 뭐야? 2분의 n 플러스 1이지. 그럼 연속된 녀석이 곱해져 있을 때는 3분의 여기에서 하나 더 가란 얘기야. 되셨어? 그냥 어거지로 맞추는 거야. K가 있을 때는 2분의로 시작하니까 얘가 두 개가 있으면 3분의로 시작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 됐냐? 그게 왜 그런데요? 계산해보면 되지. n까지 뭐가 돼? K제곱 플러스 K인 거지? 따로 쓸 수 있으니까 이 새끼 써주면 뭐야? 6분의 요거 되는 거 맞지? 그럼 플러스 얘는 2분의 요거 되는 거 맞지? 그럼 얘 6으로 통분시켜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 맞냐? 그럼 얘하고 동일하잖아. 그럼 뺏어와 번지면은 6분의 n 플러스 1 뺏어왔으니까 남는 게 요거에다가 얘는 3n 소가로 썼으면 돼. 됐냐? 그럼 얘 뭐야? 뭐 하고 있냐 나? 2n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3이지. 3n이 아니라 n 플러스 1 뺏어갔으니까. 그럼 얘는 2n 플러스 4지? 그럼 2 빼내면은 n 플러스 2지? 약분 땡겨버렸더니 뭐야?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그럼 얘는 자주 나오는 거니까 요런 꼴이 나왔을 때는 굳이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이렇게 바로 끝내버려라. 정리 한번 해두세요. 됐습니다. 그럼 이제는 저 녀석을 봤을 때 저런 공식들도 있는데 좀 저거를 풀이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풀이하는 방식에서 풀이 방법에서 얘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뭐 이제는 뭐 큰 범주로 보면 그냥 두 가지로만 보셔도 상관은 없겠네. 어차피 해야 되는 게 저 계산하는 방법에서 좀 특이사항이 있는 녀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어떤 녀석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 되게 어렵진 않아. 기존에 했던 거야. 이 새끼 웃어. 괜찮아. 진짜 어렵지 않다고. 뭐가 있냐면 이런 거야. 첫 번째는 축차대입법. 축차대입법이 뭔데요? 막 존내리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었더니 어머 땡큐베리 감사 쑥쑥쑥쑥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런 형태를 이제 축차대입법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얘가 몇 급수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는 이름이 몇 급수라고 안 나와. 이름이 없어졌어. 근데 몇 급수라는 게 뭐냐면 수열이 등차 곱하기 등비 꼴인 거야.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갔을 때 등차 곱하기 등비 이런 형태가 있대요. 그럼 초항도 등차 곱하기 등비, 두 번째 항도 등차 곱하기 등비, 세 번째 항도 마찬가지로, N번째 항도 마찬가지로. 이해 갔지? 그럼 그런 경우에 이제는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릴 거야. 알겠니? 그럼 이거 봤을 때 축차대입법 얘는 두 가지죠. 얘가 무리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유리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얘는 분수식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 그럼 분수식이 나왔을 때 축차대입법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야. 얘는 부분 분수를 활용을 한다. 부분 분수를 활용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야. 고1 때 벌써 배웠어. 분자하고 분모가 있는데 얘네 차수를 비교할 거야. 차수를 비교했더니 분자 분모를 비교했을 때 얘가 큰 경우가 있고 같은 경우가 있고 분모가 큰 경우가 있어. 그럼 이 두 가지는 통상적으로 분자를 분모와 똑같이 만든 후 약분하여 간단히 표현해 준 후 아우 쓰기 싫나 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니네가 자주 봤던 게 뭐 x분의 x-1분의 4x 플러스 3 뭐 이런 게 있다. 그럼 이런 게 있으면 차수가 동일하지. 그럼 그랬을 땐 뭐 4배의 x-1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얘 따로 써주면은 4 플러스 x-1분의 7 이렇게 되는 거 맞나? 그러니까 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쓰여. 막 4개, 아니 6개 막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런 경우에는 항상 분모에 맞춰줘야 돼. 얘가 2차식 나와도요? 2차식 나와도. 그럼 분자의 차수가 크거나 같으면 기본적으로 분모하고 똑같이 만든 다음에 간소하게 만드는 게 일반적이야. 그럼 분모의 차수가 더 클 때는
일반적으로 부분 분수를 쓴다고. 조금 유식한 말로 이항 분리라고 얘기를 해. 알겠어? 이항 정리, 이항 분리. 뭐 이항 정리 알려면은 이제 확통을 배워야 되니까. 넌 안 배우니까 거기까지는 뭐 몰라도 되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항 분리잖아. 그러니까 항이 2개짜리 분리를 해버리라고. 알겠어? 이항 정리는 항 2개짜리 이렇게 전기를 하란 얘기야. 그럼 부분 분수. 얘를 봤을 때 이런 거지 뭐 형태가. 이렇게 써. 대부분 상수항을 많이 쓰거든요. 1이라고 써. 근데 문자가 나올 때도 있어. 근데 이런 부분 분수를 썼을 때는 문자가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약분이 다 돼. 알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써? B-A분의 K에다가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런 형태로 가져오면 된다.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는 거예요. 얘 3개짜리가 나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똑같아. 끝에 거를 빼줘야 된다고. 그러면 C-A분의 K에다가 2개 써야지? 이항 분리라고 했잖아. 그럼 얘 둘이 짝꿍, 둘이 짝꿍 이렇게 가면 돼. 앞에 것도 AB분의 1 빼기 BC분의 1 이렇게 가면 돼. 됐습니다. 기억하셔야 돼. 그럼 무리식이 나왔을 때 부분 분수는 설명드렸고 무리식이 나왔을 때는 좋은 내리 쉬워. 그냥 루트 나온다고. 요런 꼴. 알겠어? 그럼 플러스 나왔을 땐 일반적으로 뭐야? 분수일 거고 마이너스 나올 땐 정수꼴일 거야. 알겠지? 그럼 얘네도 하나씩 집어넣어서 뭐 하면 돼? 싸그리 없애버리면 된다고. 그럼 남는 것만 써주시면 돼. 되셨나? 이해 갔지? 이런 거야. 몇 급수 설명하기 전에 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얘가 유리식이나 무리식이 나왔을 때 이항 분리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항들을 막 해서 축차 대입법을 해줄 거야. 그럼 그랬을 때 이제 특징이 있단 말이야.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가 봤을 때 이 유리식일 때는 분모의 차수만 확인해. 차수를 확인했을 때 얘가 1차식이 나왔잖아. 정확하게 뭐 K에 관한. 그러니까 K라는 건 상징적인 거야. K에 관한 1차식일 수도 있고 I에 관한 1차식일 수도 있고 N에 관한 1차식일 수도 있어. 그럼 1차식이 나왔어. 누구누구에 관한 1차식이 나오면 뭐 생각나? 그렇지. 등차수열의 일반항이지. 그럼 그 녀석을 봤을 때 이 녀석의 개수, 그 1차식의 개수가 뜻하는 게 공차라고 했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공차가 몇 개 차이 나는지만 보면은 문제를 굳이 다 쓸 필요가 없다고. 선생님 뭔 소리예요? 만약 문제상에서 K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K 곱하기 이런 게 나왔다 치자. 분모가 차수가 더 크지? 그럼 얘는 앞에 거 뒤에 거니까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공식 지웠네? 공식 그대로 쓰면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1 1이니까 안 써도 되지. 그럼 얘를 다시 써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인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를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얘 공차가 1이지? 그럼 K에서 K 플러스 1이 되려면 공차가 몇 개 필요해? 그렇지. 그러면 얘는 공차의 개수만큼의 한 개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 한 개 차이는 뭘 뜻하는 거냐면 양 끝에 하나씩만 남는 거야. 알겠지? 그럼 분모만 봤을 때 K하고 K 플러스 1하면 K 플러스 1이 더 크지. 분수 전체를 보지 말고 분모만 보라고. K 플러스 1이 더 크지. 그럼 시작점이 쬐깐 거, 끝점이 큰 거에 들어가면 돼. 그럼 얘는 남는 게 항상 뭐? 1분의 1이니까 1 빼기 요것만 남아. 실제로 그게 되는지 넣어봐. 1부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뭔 말인지가? 얘는 3분의 1 빼기 4분의 1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게 되지? 쉐키 다 사라지잖아. 그럼 결론 남는 게 얘하고 얘.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이 공차 보고 가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쓰인 게 만약에 1차식이면 그 안쪽에 있는 녀석만 봐. 보신 다음에 어떻게? 공차를 봤을 때 이 새끼가 n에 관한 혹은 k에 관한 1차식이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으면 걔는 몇 개 차이인지 뭘로 본다고? 공차의 개수만큼.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뭐 공차가 2였는데 2를 2번 더해야 담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둘이 이제는 있을 거니까. 그지?
여기에다가 공차를 2번 더했더니 이 새끼가 나오더라. 그럼 몇 개씩 남어? 2개씩 남는 거야. 시작점이 1부터니까 1, 2 집어넣은 게 앞에 남는 거고 n-1 집어넣은 게 뒤에 남는 거라고. 내 말이가? 진짜 이가? 알겠어요. 그럼 몇 곱수만 설명하고 문제풀이 바로 들어갈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몇 곱수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몇 곱수라는 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얘를 봤을 때 SN을 봤는데 SN을 봤더니 이 새끼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뒤에 붙는 게 뭐냐면 뭔 말인지 가지? 얘가? 그럼 얘네를 이렇게 더해주래. 되셨지? 그럼 흰색으로 쓴 게 뭐야? 1, 3, 5, 7, 9, 땡땡땡.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뒤에 있는 건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뒤에 붙은 건 뭐야? 등비 수열. 이런 걸 갖다가 몇 곱수라고 불러준다고 해? 그럼 이 몇 곱수를 풀 때는 다른 게 아니야. 등비 합. 기억나? 어떻게 구했는지? 그러니까 공식이 아니라 우리가 증명할 때 등비수열 쭈루룩 쓴 다음에 공비 하나씩 곱해준 다음에 빼번졌잖아. 기억 안 나는구만? 여기에다가 이렇게 했잖아. 그럼 얘는 뭐야? AR. 이게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쓰면 AR 제곱. 이렇게 갔잖아. 그래서 여기 빼번졌잖아. 맞아 안 맞아? 빼번졌더니 뭐야? 이만치 날라갔지? 그래서 남는 게 얘였지? 얘도 마찬가지라고. 등차 등비가 곱으로 돼 있을 때 다시 한번 쓸게요.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야. 얘가 뭘로 쓸까? 뭘로 쓸까? 등차 곱하기 등비꼴의 합이 나온 경우에는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양변에 공비를 곱한 후 뺀다. 이렇게 가면 돼. 양변에다가 지금 이 새끼 봤더니 이건 예시를 든 거니까 이 예시만 알고 있어도 돼요. 여기 봤더니 뭐가 돼? 공비가 2지. 그럼 공비 2 곱하라고. 돼? 그럼 얘는 1 곱하기 2잖아. 그럼 요걸 여기다 쓰자고. 그럼 얘는 1 곱하기 2의 1제곱. 그럼 여기다 2 곱하면 3 곱하기 2의 제곱이지. 그럼 플러스 3 곱하기 2의 제곱. 됨? 그럼 이 새끼는 또 여기다 쓰면은 5 곱하기 2의 세제곱. 한 칸씩 밀리는 거지? 땡땡땡 썼을 때 뭐가 되겠어? 얘네는 지금 차이를 봤더니 두 개 차이 나지? 밑에 게 두 개가 적어야 되니까 2n-3에 2에 이렇게 되는 거 맞냐? 맞잖아. 두 개 차이 나라며. 그럼 여기다 2 한 번 더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2n-1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나는 그대로 뭐 할 거라고 이 새끼를? 등비수열의 합처럼 뺄 거라고. 그럼 니네 잘 봐. 요거 해당하는 거. 됐어? 아니, 다른 색깔 할 거야. 그럼 빼주면 뭐야? 동류항이지? 그럼 이 새끼는 2 곱하기 2의 1제곱이지? 이 새끼 빼주면 동류항이니까 2 곱하기 2의 제곱이지? 이 빼주니까 2 곱하기 2의 세제곱이지? 그럼 땡땡땡 가서 어떻게 되겠어? 얘도 2 곱하기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 정리해줬더니 뭐가 되는 거야? 요거 하나에다가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거기에다 빼기 이거 있고 얘는 뭐가 되는 거냐? 빼줬으니까 더하기 이렇게 있는 거 맞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요거는 뭐가 돼? 등비수열의 합이지? 그럼 얘가 남는 거는 뭐야? 마이너스 SN 이렇게 남는 거지? 실제로 내가 R 곱했으면은 뭐 1-R 뭐 이런 식으로 남겠지? 그럼 얘를 이렇게 해서 나는 등비수열의 합에다가 요것만 정리해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되셨어? 선생님 마이 가?
그러니까 숫자가 커다랄 때는 얘처럼 그냥 식으로 냅두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야. 알겠냐? 이게 예를 들어서 알파 나왔다 치면은 SN은 뭐야? 마이너스 해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뭐 이 새끼 플러스 별 이런 식으로 가도 된다고. 계산이 안 될 경우에는. 됐쇼? 그러니까 어떻게 풀이하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야.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몇 분이냐? 그러면 요거 이제 문제 풀어야 되니까 바로 켜도 되는데 5분만 있다가 바로 문제 풀이로 넘어갈게요. 오케이.